추석 잘 보냈나요? 크로스 컬처럴 커뮤니케이션 5주차 첫 번째 동영상인데요. 오늘 수업은요, 우리가 verbal communication, 언어적 의사소통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요, 사실 외국어 학습자로서 아주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이죠. 그때부터 영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영어는 우리의 외국어이죠. 예,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부터 초등학교 4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그렇게 해서 10년. 그리고 대학에서 우리 학교에서는 1학년 동안에 5학점씩, 한 학기에 5학점씩 공부를 하게 되어 있고요. 내지는 최근 3학년, 2학년 같은 경우에 2학년인가요? 그때부터는 하여튼 1학년 때 3학점, 2학점, 3학년, 2학년 때 3학점, 하여튼 그 학점은 동일합니다. 예, 이렇게 10년 넘게, 공교육으로만 10년 넘게 여러분이 영어를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여러분 부모님이 보내주셨던 영어 학원, 아니면 교회에서 했던 거, 이런 것, 저런 것들을 다 포함을 하고, 거기다가 뭐, 또 해외 연수까지 갔다 왔다, 그런다면은, 모두 10년 이상 외국어를 공부해 본 그런 베테랑 외국어 학습자들입니다. 자, 외국어를 배울 때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이 구조를 배우면 된다 생각하죠. 그 구조가 문법입니다. 그리고선 여러분은 또 뭐를 하냐면, 이제 나 단어만 배우면 돼. 그래서 단어를 막 외웁니다. 아마 그 중고등학교 그 영어 단어장 이런 책들은 우리나라에서만 팔리지 않을까요? 뭐 다른 나라도 있기는 할 것 같기는 하지만 하여튼 뭐 이런 책들이 팔리는 것들이 아주 흥미로운 거죠. 예. 자, 보세요. 외국어를 배우는 거는 구조를 배우면 돼 해가지고 문법을 배우고요. 근데 뜻을 또 알아야 될 거 아니야 해가지고 단어를 공부를 하고요. 그래가지고 흔히 외국어 학습하면 문법 공부하는 거, 단어 외우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활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 언어가 어떻게 사용이 되는가. 자, 이것에 대해서도 사실 우리가 어느 정도 배웠어요. 특별히 어떤 활용을 우리가 배우냐 하면은 책에서의 활용, 그러니까 문자적 언어로서의 활용을 우리가 배웁니다. 그래가지고 지문 읽기 하고, 지문을 읽고 난 다음에 문제가 나오죠. 어, 어, 이 위에 읽은 글의 주제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 뭐 이런 얘기, 내지는 뭐 다음 보기 중에 위에 지문이 말하지 않은 내용은 무엇입니까? 뭐 이런 식의 질문들이 나오죠. 예. 내지는 위의 지문에서 뭐 매튜가 말한 내용들은 무엇입니까? 뭐 다 보기에서 말하시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문법, 어휘, 구조, 의미가 문맥에 들어갔을 때 그것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활용에 대해서 시험 문제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 교육이 사실은 뭐 한 거였습니까? 예, 구조를 가르치고요, 단어를 가르치고, 의미를 가르치고요, 그리고 활용도 가르쳤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들이 다 무엇에 중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 문어에 아직까지도 많이 중점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또 결국에 가서는 사실은 이게 무엇과 관련이 된 겁니까? 예, 성적 평가와 관련이 된 것이잖아요. 참 흥미롭습니다. 성적 평가가 중심이 아니라 언어 능력 향상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워낙 그 사람들이 경쟁심이 강하다 보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주객이 전도가 돼가지고 평가 위주의 외국어 학습이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평가가 중심이 되고 그거에 맞춰가지고 구조, 의미, 그리고 활용, 요 세 가지가 그렇게 어울려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런데 타문화권 사람들과 내지는 다른 문화의 사람들과 의사소통한다라고 했을 때 중요한 것, 그것은 활용입니다. 예,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사용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밥 먹었니? 라고 말할 때에
적절한 경우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언제인가요? 밥 먹었니? 예. 언제가 적절할까요? 뭐 11시 반, 점심 식사의 경우에는 뭐 11시 반, 12시, 뭐 1시, 12시 반까지는 뭐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1시 돼서 물어보면은 좀 그렇죠. 내지는 3시 돼가지고 밥 먹었니? 라고 말하는 것도 좀 적절하지 않은 거죠. 그쵸? 예. 내지는 또, 뭐 열심히 막 무슨 일을 하고 있는데, 예. 2시 반에 막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예. 밥 먹었니? 그렇게 물어보는 거. 그거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요. 우리말에서, 그리고 뭐, 인사하는 것. 예. 그거 적절한 거고요. 언제 인사하는 것이 적절한 건가요? 또 누가 인사하는 게 적절한 건가요? 이렇게 적절한 경우가 있고 적절하지 않은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예. 제가 요번에 그, 그 카카오톡에서 이모티콘을 하나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모티콘을 내 나이에 있는 사람들, 예, 그러니까 40대, 50대, 60대, 40대, 50대, 60대 중심으로 좀 이모티콘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주 반갑게 잘 주고받았어요. 예?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유 내가 먼저 연락을 했어야 되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벌써 뭐가 나온 거예요 여기에. 적절한 것, 적절하지 않은 것, 뭐 이런 얘기가 이미 우리 머릿속에 있는 거죠. 자, 영어에서 please라고 하는 말이요. 영어에서 please라고 하는 말. 그게 과연 무슨 말인가요? 이거는 우리말에 정말 번역이 잘못된 단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왜냐하면 please 하면은 그거를 우리는 제발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please는 제발이 아닙니다. 예. please는요 그냥 어미 요입니다. 어미의 요예요. 요. 예. 이거 해줄래? 하면 반말이죠. 근데 이거 해줄래요? 이건 존댓말도 아니에요. 예, 그냥 상대를 존중하는 말인 거죠. 적절한 표현인 겁니다. 이건 글쎄 존경도 아니고요. 그냥 적절한 표현이에요. 이거 해줄래요? 예, 이건 적절한 표현입니다. 예, 아주 뭐 예의를 갖춘 표현이 아니에요. 이거 해줄래요? 예, 이거 해주시겠어요? 예, 그냥 적절한 표현입니다. 뭐 예의를 갖춘 말이 아닙니다. 예. 자, 그런데 우리는 그게 바로 please예요. 그냥 적절하게 말 표현하는 거. 그게 please입니다. 근데 우리말에는 please가 어떻게 됐냐면 아주 예외적 상황에서만 사용되는 단어로 우리말로는 번역이 되어 있죠. 제발. 예. 아니, 여러분 살면서 몇 번이나 다른 사람에게 제발 했습니까? 아마 이거는 언제 했을 거냐면 남자들 같은 경우엔 초등학교 때 뭐예요. 서로가 장난치고 막 놀고 그러다가 거의 레슬링 하듯이 막 하다가 팔을 누가 비틀었어요. 팔을 누가 비틀어가지고, 팔이 너무 아파요. 예. 그랬을 때, 제발 풀어줘. 제발, 제발, 제발 잘못했어. 뭐 이런 식으로 할 때나, 제발이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예. 아니면 뭐, 깡패가 죽이겠다고 위협할 때, 그때서, 예. 뭐 영화에서 보면 그때 제발, 뭐 이런 말 나오지 않나요? 제발이라고 하는 말은 너무나도 굴욕적 표현이죠. 우리나라에서는요. 우리 한글에서는. 예, 그래서 제발이란 말은 우리는 거의 안 합니다. 그러니까 please가 제발이라고 하는 말로 이해되는 한 우리는 please를 말하지 않고 살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please라고 말하지 않는 한 영어권 사람들은 우리를 아주 부적절하게 영어를 구사하는 사람으로 생각할 겁니다. 문법이 완벽하고 적절한 어휘를 쓰더라도 please를 쓰지 않는다면 사람이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말도 멀쩡하게 하는데 뭐 기본적인 예절이 안 갖춰져 있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자, 우리가 사용하는 그 기독교적 언어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예. 그 단어 차원도 있고요, 관용어 차원도 있고요, 그리고 또 문장 이상의 표현 차원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뭐 기도하겠습니다, 예, 이런 말 많이 하죠. 여러분의 이게 표현의 차원인가요? 아니면 약속의 차원인가요? 예, 우리 기독교인들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살죠. 예. 자, 그런데 이 말이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들릴 때는 어떻게 들릴까요?
그러니까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예, 일주일에 하루를 쉬기 위해서 영업을 하지 않는 거 정말 박수치고 축하할 일입니다. 그쵸? 근데 그거를 꼭 주일로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일요일은 쉽니다로 얘기하면 될까요? 예. 뭐 여러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이걸 딱 잘라서 말하기는 좀 쉽지 않지만, 한 가지 좀 얘기를 한다면, 기독교인들은 그걸 보면서 흐뭇해할 수 있지만, 필요한 물건을 사려고 했다가 사지 못하는 사람이 그 사인을 보면 좀 짜증날 수도 있지 않을까. 예, 그런 거 정도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자, 선교 사역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현지어를 왜 배워야 할까요? 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에는 뭐 영어만 하면 되지 뭐 이런 말 하던 사람들 적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젠 그런 사람도 많이 줄어들었고요. 적어도 선교사라면 현지어를 공부해야지 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원칙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다만 그 원칙대로 안 사는 사람들이 뭐 있는 거죠. 왜 해야 되냐 하면은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과 친구가 되고 교제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낯선 사람이 복음 전하기보단 아는 사람,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복음 전하는 것이 더 설득이 있죠. 그리고 또 그 현지어를 배워가면서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들에 대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두 번째 동영상에서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어를 배우면서 뭐예요? 구조 배우죠. 의미 배우죠. 그것과 함께 뭘 배웁니까? 활용을 배우죠. 그래서 그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들과 어떻게 의사소통해야 될지를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언어를 배우는 이유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 자, 언어로 소통하는 것, 참 커다란 모험입니다. 왜요? 송신자가 자기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그것을 암호화 시켜가지고 전달을 해서 또다시 그 암호를 해독해가지고 해석해가지고 실제로 받아들이는 거죠. 자, 이 와중에서 오해가 일어나기가 참 쉬운데, 근데 그 과정에서 언어로 의사소통한다라고 하는 거 참으로 간편한 방법입니다. 참으로 간편한 방법이고 효율적인 방법일 수가 있지만, 그러나 한편 여기에서 오해라고 하는 거 그거 적지 않습니다. 예. 자, 두 번째 동영상에서는요, 구체적인 예 두 가지를 가지고선 의사소통의 구어적 의사소통에 대해서 좀 조심해야 될 것에 대해서 좀 반면교사로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